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오늘은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짧고 굵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성질난 일들도 많네요. 그래서 사자후를 토하고 싶지만 어쨌든 몸이 허락하는 대로 에너지를 최대한 짜내서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행스럽게도 글로벌 시장이 2%대 반등을 하긴 했는데 딱 거기까지죠. 2% 반등을 했는데 뭔가 2% 부족한 듯한 시장.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출발 전에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S&P 선물이 아시아 세션 오픈 그 전산장 시작하자마자 언더슈팅이 크게 나오면서 잔뜩 쫄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죠. 그건 좀 오반가? 아무튼 S&P 지수는 첫 번째 61선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오면 일단 닥치고 매수입니다. 매수해서 뭐 종가까지 끌고 가든 몇 날 며칠을 두고 가든 어쨌든 반드시 빠져나갈 기회를 준다고요. 당연히 기계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였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EM 인덱스가 갭 다운 나온 뒤 마이너스 3.5%를 밀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EM 인덱스는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런 액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S&P가 마이너스 1% 밀린 거는 조금 더 좀 겁이 났죠. 어쨌든 그건 그만큼 시장이 심도가 얕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하고 나서 위쪽 가볍게 구경시켜줬다가 9시 8분에 400.35포인트를 강하게 언더슈팅 준 것도 그만큼 시장 심도가 얕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언더슈팅을 만들어냈을까요? 오늘의 키 드라이버는 이 오전장에 한해서는 외국인 선물 매도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이후에는 외국인과 기타 법인이 함께 선물 매수를 받쳐대면서 지수를 끝까지 들어올렸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특징은 바로 선물 베이시스가 아주 좋아진 것인데요. 장 초반만 해도 412선에서는 다시 저항을 받나 했더니 그 뒤로는 그냥 뭐 닥치고 풋옵션 죽이면서 선물을 받쳐댔습니다. 장중 내내 좋았던 베이시스의 영향으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왔지만 연기금은 오늘도 주식을 2천억이나 팔아댔죠. 사실 연기금 매도만 아니었으면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3100 회복도 가능했을 거예요. 특히 오후 3시 이후에는 콜옵션이 강력한 환매수가 나타나고 또 투신권에서 코스피 네이키드로 선물을 8천 계약을 처음 매수하면서 이길 지수가 갭상승할 것임을 암시했는데 일단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이 잘 상승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뭐 갭상승이야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하루 흐름을 요약해보면 특정 주체가 현물이나 선물을 매수해서 지수가 올라간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선물 시장의 매도 압력이 사라지고 그래서 베이시스가 개선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그간 언더슈팅을 주었던 상황에서 조금씩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반등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현물 시장에서 주식을 팔긴 했는데 그간 누적적으로 매수한 평균 단가가 420포인트가 그러니까 선물 지수로 420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제 떨어낸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부 손절 그 정도지 적극적인 이익 실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가 더 밀리면 개인들이 또 받치는 행위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420선을 넘어갈수록 개인들이 주식 매도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지수가 상방에서는 매도 압력을 받을 것이고 하방에서는 계속 매수 압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결국에는 박스로 수렴하는 그런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게 참 열받는 일인데요. 오늘 그 셀트리온 등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뭐 K-스트리트 배츠라는 개소리 때문에 올랐다고 하면 진짜 어이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 한국경제의 박재원 최혜린 기자가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라는 무슨 이상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저 정의정 대표라는 사람이 주장을 그대로 실은 것인데요. 뭐 공매도 금지 1년 연장을 촉구하면서 한국판 게임스타 후보로 셀트리온과 HLB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셀트리온은 공매도 잔액이 2조나 된다. 유가증권 시장 중 공매도 2위인 넷마블이 14배나 공매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보세요. 한경 기자 양반 진짜 기레기같이 기사 뽑을래요? 셀트리온은 시총이 50조예요. 거기에 공매도가 4%밖에 안 됩니다. 뭐가 많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넷마블은
시총 12조에 공매도가 1,500억이에요. 2%도 안 된다고요. 이거 갖고 무슨 뭐 개인 투자자의 화력을 보여주자는 무슨 개소리라고 앉아있으면, 아니 주식시장이 무슨 돈놀이 한대야? 아니 무슨 이념 싸움 한대야? 아 정말 문어의 머리에 먹물이 들어야 되는데 파란 물이 들었는지 참. 이 정의정 대표라는 분도 참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보면 어깨에 이 뽕 좀 넣고 싶으신 분 같은데, 좀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는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편향된 보도 자료를 그냥 분석도 않고 기사화를 하니 누가 경제신문을 보겠어요. 아유,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일단 아시아 증시가 고르게 반등하면서 유럽 시장도 스타트는 좋았어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유럽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현물 본장 마감은 그닥 나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감 이후에 미국장이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지수 선물도 추락을 했는데,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언더슈팅 부분을 다 해소했죠. 그래서 사실상 유럽은 강보합 출발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생각보다 얼마 오르진 못했어요. 독일은 1.39% 올랐고 영국은 0.92%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매도세가 없는 가운데 거래량도 정말 부족한 그런 소극적인 반등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로존 제조 PMI는 54.8로 컨센서스 수준에서 나와서 뭐 시장에 별 영향 없었고요. 사실 증시보다 유럽에서 중요한 것은 통화시장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통화 옵션 만기인 가운데 오늘 유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부러져 버렸죠. 이 독일 뭐 12월 소매 판매가 컨센서스 대비 대박 부러진 전월비 마이너스 9.6%, 또 전년 대비 1.5%로 나오면서 유로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저는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냥 이 지난주에 유로화가 이 타 통화들 막 조정받을 때 엄청 강했죠. 그래서 그거를 더 이상 견디질 못한 게 오늘 부러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유로가 부러진 시각이 유로 본장 시작하고 30분 정도 지나면서 갑자기 부러진 건데, 유로와 함께 밀린 게 있어요. 바로 그 유로화의 선도 통화로 평가받는 스위스 프랑이죠. 얘도 굉장히 긴 횡보로 멈추고 어제 부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로 같이 부러지고 또 차례로 나머지 기타 파운드도 밀리고,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91포인트 넘겨서 마감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 유로화가 부러진 게, 유럽 증시는 어쨌든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온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린 거기 때문에 경제 지표 때문에 유로가 밀렸다라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달러가 강세다? 물론 채권 시장은 별 반응 없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10년 국채 스프레드는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증시와 전체 시장이 다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시 하나만 놓고 보면 반등을 하긴 했지만, 사실 연속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의구심이 좀 가득한 그런 어중간한 반등이었습니다. 시세를 선도해서 막 땡긴 게 아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커머디티 간단히 살펴보면, 실버가 장중에 10% 넘는 상승을 했는데, 이게 월스트리트 배치 친구들이 실버 롱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굳이 음모론을 이야기하면 이런 거야말로 헤지펀드의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스탑 한 종목의 끝장을 봐도 화력이 충분할까 의심이 드는데, 뭔 실버도 조지자, 바이오도 조지자, 이래버리면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죠. 그런 걸 사실 노리는 게 아닐까요? 자, 그리고 그런 것에 쫓아다니는 놈들 보면 결국에는 그런 이슈들을 자기가 최대한 빨리 선점을 해서 나도 제2의 제3위 디 버거킹 밸류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보이는 행동들이 아닐까요? 하여간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세션에서는 이 프리마켓에서 게임스탑이 갭으로 떴다가 솔솔 밀렸는데, AMC 엔터테인은 나름 버텼어요. 근데 둘 다 본장에는 음봉으로 처박히고 말았죠. 반면 나머지 종목들은 장시작 전부터 매우 강했는데, 정작 본장 시작하고 나서는 상승이 틀어막히고 계속 눌리면서 변동성마저 전일 종가 수준으로 오르는 등 좀 이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러한 매도세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다행히 유럽 마감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현물 매도가 나오지 않고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변동성을 계속 죽이는 그런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피 장 초반 흐름과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일의 음봉을 모두 감아 올리는 양봉으로 마감을 해서 안정을 찾는 시도는 했습니다만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죽어주진 않았어요. 이 변동성 지수 선물이 지금 30.50포인트라는 대단히 높은 상태인데요.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실제 시장의 흐름, 그런 변동성과 그리고 옵션 가격에서 추출해내는 그 변동성 간에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리스크 헤지를 위해서 채권을 일부 편입을 해서 변동성을 컨트롤했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워낙 저금리 시대니까 지수 하락했을 때 채권으로 회피가 나타나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계적으로 변동성 선물을 매수해서 해지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변동성 선물에 대한 가수요가 생긴 상태죠. 그래서 변동성이 저점 레벨 자체가 높아진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2010년 이후로 지수가 아주 지긋지긋한 상승장을 오랫동안 보이면서 변동성 지수는 8포인트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런 날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뭘 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짜증나는 하루였죠. 그런데 그러다가 변동성이 터지면 기껏해야 한 18포인트에서 22포인트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10포인트 언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소위 생선가시 발라먹듯이 변동성을 아주 패대기를 쳐댔는데요. 이제는 그런 상승장이 나온다 해도 변동성이 과연 2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는 게 쉽을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사실은 뉴노멀 같습니다. 그 외에 개별 종목 보면 골고루 올랐어요. 헌데 테슬라가 5.83% 올랐죠. 요건 좀 참 찝찝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ETF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얘기하는데요. ETF는 눈먼 돈들, 게으른 돈들을 이용해서 스마트머니들이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S&P에 편입되면서 이제 스마트머니들이 아주 쉽게 테슬라를 정리하고 나올 수가 있게 됐어요. 받아줄 ETF들이 호구 역할을 충분히 해줄 테니까요. 그리고 지수에 편입된 이상 얼마나 테슬라가 지수를 비트할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테슬라 이제 손 털고 나가야 될 거라고 봐요. 설거지 끝날 때까지는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합니다. 우선 코스피는 오전에 초반에는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상승도 결국엔 다 변동성으로 봅니다. 즉 시장에서는 여전히 풋옵션이 너무나 비싼 상태라서 풋옵션 매도를 위한 지수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옵션이 다 비쌉니다. 콜도 엄청 비싸요. 게다가 콜은 어제 막판에 대량 매수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초반에는 콜옵션들 확 띄워서 출발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옵션을 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옵션 매수는 좀 아니죠. 지금은 주식을 모아가야 되지 옵션을 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네이키드로 주식 매수하지 마시고 차월물 콜옵션 같은 거 매도를 하면서 주식을 모아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락장? 하락장은 전 아니라고 봐요. 혹여 또 조정이 오면 그때야말로 3차 조정이 되니까 거기선 적극적으로 담아야겠죠? 어쨌든 이번 주 내내 종합주가 지수 3100을 중심으로 위로도 쿵, 아래로도 쿵 이런 쿵쿵하는 장세가 될 것 같아요. 인버스 같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